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4장의 5절을 공부할 차례인데요. 그 전에 우리가 1, 2, 3, 4장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잠깐 복습을 하고 5장까지 가겠습니다. 우리가 컴플렉스 펑션을 공부하고 있는데, 컴플렉스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복소수 z가 있을 때 그 복소수의 다른 복소수를 대응시키는 것이 이제 컴플렉스 펑션이죠. 그러면 이제 이 함수는 그렇게 해서 대응된 복소수의 실수부가 얼마고, 그 다음에 허수부가 얼마냐. 자, 이게 바로 이제 함수의 데피니션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x하고 y는 복소수 z의 실수부와 허수부를 뜻하고요. 우리가 이런 컴플렉스 펑션의 가장 중요한 성질로 공부했던 것이 그 복소 변수 함수가 해석적이냐 아니냐, 혹은 미분 가능하냐 아닌가, 이제 그런 걸 제일 중요한 성질로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왔었죠. 그렇죠? 그럼 이 함수가 이제 해석적이냐 아니냐, 그 미분 가능하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이 뭐냐면은 코시-리만 컨디션이었죠. 그 무슨 내용이냐면은, 자, u를 x 방향으로 편미분한 거하고 v를 y 방향으로 편미분한 게 같고, 그 다음에 u를 y 방향으로 편미분한 거랑 v를 x 방향으로 편미분한 것끼리 이제 이런 관계가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모든 방향으로 미분을 해도 그 미분 계수가 다 똑같다. 따라서 이제 극한이 존재하니까 우리가 그걸 이제 그 복수 변수의 복수함수의 도함수다, 이제 이렇게 부르기로 했었죠. 자, 이제 어널리틱하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되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 어떤 함수의 이제 도함수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제 극한일 때는 이제 정확한 등식이 되지만, 이제 극한이 아닐 때에는 자, 델타 z가 충분히 작으면,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z 한 점 z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점과 이 점은 이제 z 더하기 델타 z인데, 이 두 점 사이에 함수값의 차이를 쉽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미분식을 바꿔 쓰면 그러면은 fz 더하기 델타 z 빼기 fz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근사적으로 그러니까 델타 z가 충분히 작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자, 어느 방향으로 가더라도 지금 현재 여기서 z에서 이쪽으로 가는 걸 예를 들었지만, 이 방향으로 가도 저 방향으로 가도 우리가 곱해지는 이 값은 항상 똑같다. 이게 이제 어널리틱한 함수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성질을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한번 이런 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복소 평면에서 두 점이 있어요. 여기 한 점 A가 있고, 여기 다른 한 점 B라는 점이 있는데, 이 두 점을 잇는 어떤 칸투어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C1이라는 칸투어. 그럼 내가 C1이라는 칸투어를 따라서 그 함수를 이렇게 이제 적분하는, 이런 걸 우리가 칸투어 인티그럴이라고 부르죠. 자, 이 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적분의 정의에 따라서 이제 풀어서 보면, 내가 적분 구간을 이렇게 촘촘히 나누고 n 등분을 하고, 내가 첫 점을 z0가 a죠. z1 따다다다 해서 마지막 점을 zn이라고 한다면, 이 적분은 이제 이 정의가 뭐냐면, 구간을 아주 잘게 나눴을 때, 그럼 이제 각각의 구간에서 그 지점에서의 함수값 곱하기, 자, 이게 바로 이제 적분의 정의였잖아요. 그렇죠? 이게 적분의 정의야.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모양과
요 모양을 잘 비교를 해보면 그러면 이 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써진 요 꼴은 뭐가 되냐면 물론 근사적으로 어떤 함수냐 내가 이제 어떤 대문자 함수라고 하는 것이 대문자 함수가 다름 아닌 이 소문자 함수의 부정적분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소문자 f가 적분 가능한 미분 가능하니까 이제 그것을 다른 어떤 함수의 적분 다른 함수의 미분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이제 부정적분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얘는 그 등식으로 소문자 f가 라지 f의 미분이고 자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뭐예요? 얘는 자, f 프라임에 zi 더하기 1 빼기 f 프라임이 아니라 자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내가 이제 적분하려면 각 구간에서 이제 이런 양들을 계산해서 다 더해야 되는데 요 값이라는 게 뭐예요? 구간의 그 끝점에서의 대문자 f의 차이네요. 여기의 차이. 그럼 이 차이들을 다 더해가요. 더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더하면 얘는 그냥 f b 빼기 f a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 이 구간에서의 적분이 뭐냐면 f z2 빼기 f z1.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는 f z3 빼기 f z2니까 중간 값들이 다 상쇄돼서 결국 제일 앞에 제일 뒤에만 나오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널리틱한 함수를 칸투어 인티그럴 하면 그 결과가 누구에만 의존한다? 끝점과 첫 점에만 의존하지 여기서 C1을 따라가든 아니면 임의의 어떤 다른 칸투어를 따라가든 아무 상관없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 C2를 따라가더라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구간을 이렇게 잘게 잘라서 더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보면 역시 끝점에서의 부정적분 함수의 값의 차이밖에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래서 이제 어널리틱 함수에서는 어떤 임의의 칸투어 인티그럴이 있으면 이제 이 말은 칸투어를 내가 마음대로 변형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가 되겠네요. 왜냐하면 끝점에만 의존하지 칸투어의 모양은 전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이런 거죠. 만약에 내가 똑같이 이제 이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사이에 두고 이제 칸투어 적분을 할 텐데 내가 적분하는 그 함수가 어떤 특정한 점에서 여기서 싱귤러에 어널리틱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럴 때 C1 적분과 C2 적분 이 둘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번에는 이 둘이 같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칸투어를 내가 변형할 수 없는 거예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널리틱한 함수고 이걸 우리가 이제 코시 컨디션에서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우리가 임의의 클로즈드 칸투어에 대해서 어널리틱한 함수를 적분하면 뭐가 된다? 이게 0이 된다. 이게 바로 말씀드린 이 성질에 의해서 되는 거죠. 그렇죠? 어널리틱한 함수는 칸투어를 마음대로 변형시킬 수 있다. 그런데 변형시킬 수 있어도 그 어널리틱하지 않은 영역을 지날 때에는 거기를 통과해서는 변형시킬 수 없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바로 전 시간에 이제 뭘 배웠냐면 어널리틱하지 않은 그런 싱글러 포인트들을 우리가 분류를 했어요. 그렇죠? 어떤 함수가 여기서 싱글러에 이 Z0라는 점에서 싱글러하다. 그러면 싱글러할 때 X표로 표시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복수함수에서는 이제 로랑 익스펜션이라는 게 가능해서 이런 경우 싱글러 하니까 Z0 근처에서 테일러 전개는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로랑 시리즈 익스펜션에 의하면은
그 함수를 자, 이런 식으로 전개할 수 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로랑 익스펜션이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n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가 되니까 z에다 z0를 대입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얘를 중요한 것들만 몇 개를 적어보면, 중요한 걸 적어보면은 뭐 n이 0인 항이 있을 거고 n이 무슨 항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c0가 이렇게 있고 c1은 z 빼기 z0 1승, c2는 2승, 그 다음에 이쪽 앞에서는 z 빼기 z0 c의 마이너스 1 더하기 z 빼기 z0의 제곱의 c 마이너스 2 또 이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로랑 시리즈 익스펜전 할 때 음의 차수를 갖는 것이 언제 몇 차항서부터 나오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c 마이너스 1까지만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심플 폴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c가 마이너스 2까지 있다 그러면은 폴인데 차수가 2차인 폴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그샘플이 주어졌을 때 그 이그샘플을 이제 로랑 시리즈로 어떻게 익스펜전 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예를 들었는데, 이제 그럼 이런 로랑 익스펜전 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가 14장을 공부하는 이유는 복수함수에 대한 어떤 수학적인 추상적인 이론을 공부하는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 그걸 통해서 논리적인 사고력을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적분 실력을 몇 단계 업그레이드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보시다시피 이제 이 어널리틱 함수 이거 언급한 것도 이 칸토의 어떤 적분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잖아요. 자, 그럼 이 로랑 익스펜전은 도대체 적분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어떤 로랑 익스펜전 하면 이제 5장부터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그러면 이 로랑 익스펜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 z 빼기 z0의 마이너스 1승에 해당되는 요항이 가장 중요해요. 요항이 가장 중요하고, 요 앞에 개수가 있잖아요. c-1, c-1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그 함수에 어떤 싱글러한 함수 f가 있는데 그 함수의 z0에서의 레지듀라고 불러요. 레지듀. 그래서 어떤 싱글러 함수가 있으면 이 레지듀가 그 함수의 칸투어 인티그럴과 관련된 모든 어떤 성질들을 다 중요한 성질들을 다 얘가 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5절로 가서 이 공부를 계속 이어나가 봅시다. 자, 레지듀 티어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이제 복수함수가 있고, 이제 복수함수에 대한 닫힌 칸투어에 대한 칸투어 적분에 대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어떤 칸투어가 이렇게 있고요. 이제 closed 칸투어. 이걸 내가 이제 C라고 부를게요. 항상 칸투어 적분할 때는 closed 칸투어가 있을 때는 항상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요. 자, 그럼 이 함수가 있으면 우리가 이 함수의 싱글러, 이 함수가 어널리틱한지 아니면 싱글러한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판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함수가 이 칸투어 내부에 뭐 싱글러한 점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싱글러한 점들을 우리가 다 골라내서 다 표시를 한번 해봅시다. 아직은 isolated singular point만 따질 거예요. 브랜치 컷 이런 건 이제 나중에 공부할 거고요. 자, 싱글러 포인트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싱글러 포인트, 두 번째 싱글러 포인트,
이렇게 해서 i번째 싱귤러 포인트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 레지듀 시어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레지듀 시어렘은 이 적분을 하면, 칸투어 적분을 하면 그 결과가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2파이 i 곱하기 자, 내가 썸메이션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썸메이션은 무슨 썸메이션이냐? 좀 전에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저런 이제 이런 싱글러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싱글러 포인트들을 쫓아다니면서 누구를 더하면 되느냐? 여기다가 누구를 더하면 되느냐? 자, 그 함수의 fx의 레지듀인데 어디에서의 레지듀냐? 바로 isolated singular point에서의 residue. 자, 이걸 다 합하면 그러면 이게 그 적분과 똑같다. 이게 바로 이제 residue theorem이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이제 강력한 theorem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 적분하려면 칸투어를 쫓아가면서 막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칸투어의 이 어떤 구체적인 쉐입이나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그 칸투어 내부에 싱귤러 포인트가 몇 개가 있고 그리고 그 싱귤러 포인트들의 레지듀가 얼마냐 이제 그것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의 증명을 간단하게 한번 스케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증명이라기보다 이제 스케치예요. 증명의 스케치. 우리가 저런 이제 칸투어가 있으면 우리가 이 복수어 변수에서 칸투어 인티그럴이 있으면 칸투어를 항상 변형을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변형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내가 싱글러 포인트 그냥 3개만 있는 것만 생각을 한번 해보겠어요. 저 칸투어를 내가 이제 이렇게 변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변형된 칸투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변형된 칸투어는 이제 원래 칸투어 C하고 다르죠. 이 겉에 면에 있는 것들은 이제 C라고 할 수 있지만, 근데 이제 이 원래는 없던 이제 이런 칸투어까지 추가적으로 생겼잖아요. 이런 칸투어. 여기 이렇게 각각의 싱글러 포인트들을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이런 칸투어들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걸 내가 얘를 C1, C2, C3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내가 이 전체 C, C1, C2, C3를 전체를 돌아가는 이 칸투어에 대해서 칸투어 적분하면 그 답은 얼마가 될까요? 그 답은 0이에요. 왜 0이죠? 왜냐하면 이 전체 칸투어의 내부는 어디냐면 이제 여기네요. 여기인데 이 내부에서는 함수가 어널리틱하죠. 아이솔레이트 싱글러 포인트를 제외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럴 경우에는 한 바퀴 삥 둘러서 적분하면 어널리틱 함수를 한 바퀴 삥 돌려서 적분하면 항상 0이 된다. 이제 좀 전에 리뷰에서 말씀드렸었고요. 자, 따라서 그럼 얘는 이제 이거로부터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은 원래 우리가 관심이 있던 칸투어 C에 대한 적분은 그럼 얘는 마이너스 C1, C2, C3에 대해서 적분한 이 결과랑 같아야 되죠. 왜냐하면 전체 칸투어에 대한 합이 0이니까. 그렇죠? 그럼 혹시 얘네들은 왜 뺐냐? 얘네들은 빼도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가고 오고 적분하는 그 서로 캔슬돼. 적분에 아무 기여를 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그래서 얘네들은 고려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 첫 번째 컨투어 C1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컨투어 C1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 컨투어 C1에 대해서 마이너스 C1 FZ DZ죠. 자, 그럼 내가 이제 지금 현재 C1이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걔를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바꿔주면 적분의 이제 방향이 바뀌겠죠. 그래서 내가 C1 프라임이라고 부를게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자, 이건데, 자, 내가 얘를 적분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로랑 익스펜전을 통해서 뭘 배웠냐면 어떤 함수는 싱귤러 포인트 근처에서 어떻게 전개할 수 있다라고 했죠? 로랑 익스펜전을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싱귤러 포인트에서 그 로랑 익스펜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 FZ는 자, 요게 이제 로랑 익스펜전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저기다 대입해서 이제 적분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컨투어 C1을 내가 컨투어 C1을 어떻게 잡을 거냐면은, Z1 주변의 주위로 반지름이 입실론인 1으로 컨투어를 한번 잡아볼게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은, Z가 뭐가 되냐면, Z1 더하기 입실론 익스포네셜 I 세타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Z1 주위로 거리가 입실론으로 한 바퀴 삥 돈다. 입실론 I 세타. 세타는 0에서부터 2파이. 그렇죠?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지금 요걸 하고 있는 건데 C1 프라임에 대한 요걸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이제 내가 적분 변수를 Z에서 세타로 바꿨잖아요. 그럼 이제는 내가 세타에 대한 거라면 세타는 0에서부터 2파이가 되고요. 그럼 DZ가 뭐가 되죠? DZ는 입실론 I 세타의 D 세타가 되겠고요. 그렇죠? 나머지 여기는 이제 로랑 익스펜션 적어주면 여기 CN이 있고 Z 빼기 Z1이 입실론의 n승, 그 다음에 여기 익스포네셜 I n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적분과 관계 없는 애들은 다 바깥으로 보내주면 n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제 바깥으로 나가고요. 적분과 관계 없는 게 CN이 있고, 그 다음에 I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입실론에 n 더하기 1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적분으로는 0에서부터 2파이까지 d 세타 익스포네셜 I n 더하기 1 세타.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거의 이제 정답에 가까이 왔는데, 내가 이 함수를 적분하면 지수함수를 삼각함수를 한 바퀴 돌려서 적분하면 다 0이 되죠. 언제만 빼고 여기가 0이 될 때만 빼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0이에요. 언제? n이 마이너스 2이 아닐 때에는. 반면에 n이 마이너스 1일 때는 그냥 답이 2파이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이제 모든 n에 대한 썸이 있는데, 모든 n에 대한 썸이 n이 마이너스 1일 때만 살아남으니까 그게 뭐가 돼요? 여기서 2파이가 있어. 2파이 i c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입실론에 n 플러스인데 n이 마이너스 1이니까 뭐 할 필요 없고, 답이 이게 되네요. 근데 이 c 마이너스 1이 아까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이게 이제 레지듀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이제 레지듀. 따라서
이걸 도로 이제 위로 갖고 가보면 각각의 이제 이런 작은 서클에 대한 이 적분이 바로 그냥 레지듀가 되는 거예요. 레지듀.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이런 작은 서클들을 다 합하면 2파이 I 곱하기 이제 레지듀들의 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적분을 할 때는 제 칸투어 내부에 있는 싱귤러 포인트를 이제 다 찾고 걔네들의 레지듀 값만 잘 찾으면 그냥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적분을 이제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여기서 적분을 이제 증명을 했는데 증명은 이제 수학적으로 리거러스한 증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연습 문제 보시면 연습 문제 1번, 2번 등등이 있는데 자, 이것들을 여러분 나름대로 이 어떤 수학적인 엄밀성에 너무 이제 따지지 마시고 이렇게 변형된 칸토를 생각하고 또 뭐 변수 분리를 변수 변환을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이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한번